1시간 만에 모바일 상단에 노출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1시간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여러분들이 교육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 상세 페이지 교육 때 제가 여러분들께 로그를 씹는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부분 때도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아마도 광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청하셨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지마켓 사이트를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판매하시는 지마켓 사이트이죠. 지마켓 지금 행사 중이에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빅스마일 데이가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지마켓 로고까지도 바뀌어 있습니다. 빅스마일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느낌이 좀 나나요? 네, 화면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화면이 안 바뀌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지마켓 로고까지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빅스마일 데이라고 해서 가장 또 큰 행사가 5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마켓의 상품을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검색창이죠. 만약에 우리 고객분들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이 검색창을 이용해 상품을 찾으실 텐데, 만약에 제가 시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시계.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파워 상품 먼저 둘러보세요. 그 다음 내려보면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형태로 상품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색하고 있는 형태는 PC에서 검색한 형태를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많은 고객분들이 PC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지마켓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모바일로 검색되는 지마켓을 보여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금 보셨던 지마켓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지죠.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형태가 모바일 앱이나 또는 모바일 버전 내에서는 보여지는 이런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형태가 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창에 똑같이 시계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시계라고 검색을 하고 상품을 좀 보면은 아까 보신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PC로 봤을 때하고 모바일로 봤을 때 한번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상품은 파워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파워 상품은 사실은 일반 상품이 아니라 광고라고 이렇게 택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광고라고 텍스트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광고는 검색 광고, 즉 키워드 광고라 그래요. 키워드 광고는 우리가 전문 마케팅 용어로는 우리가 SA 광고라고 해서 Searching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소비자가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했던 이 키워드,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상품들을 우리는 검색 광고, 다른 말로는 이 키워드 광고라고 칭합니다. 지금 보셨던 가장 첫 번째가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인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바일에는 검색 결과가 바로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파워 상품은 다 PC에만 노출되는 상품, 광고 상품이에요. 모바일에는 이 파워 상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즉 뜻은 파워 상품은 모바일에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접속하는, 우리 모바일로 검색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은 품목 같은 경우는 파워 상품으로 광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만 PC에서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품군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최근 트렌드를 보면 모바일의 검색 조건들이 더 높지만, 그래도 PC의 검색 양까지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뭐 A4 용지라든지
또는 대형가전도 모바일도 많이 검색하지만 물론 PC도 검색을 합니다.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파워 상품이라고 하는 이 광고 상품까지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상품은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PC 같은 경우는 먼저 둘러보세요 나오고 있고요. 역시 모바일도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보면 브론즈 하우스라는 판매자님이 노출한 상품, 그리고 모바일도 역시 동일한 상품으로 전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나오고, 모바일은요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은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나온 이 8개 상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과 PC에 있는 오늘의 상품이에요와 상품이 동일한가요? 다른 상품이죠. 네, 즉 오늘의 상품이에요는 모바일과 PC를 두 개 구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G마켓 내에서 검색을 해왔는데 검색 결과는 두 가지 페이지를 따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C로 검색한 결과, 두 번째는 모바일로 검색한 결과, 그리고 모바일은 없지만 PC에는 있는 광고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워 상품이라고 하는 광고 상품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PC에서 5개 지열된 걸 볼 수 있었죠. 얘는 뭐예요? 네, 모바일엔 노출되지 않고 PC에만 노출되는 상품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자,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상품은 PC 8개가 먼저 나왔고 모바일도 8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PC에서는 먼저 둘러보세요가 나오고 나서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왔는데, 모바일은요 먼저 둘러보세요가 나오고 나서 PC랑 동일하다면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와야 되는데 요 밑에 이 상품이 어떠세요 라고 나왔어요. 두 개의 노출되는 형태가 달랐었고, 또 한 가지가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두 개 같은 상품으로 진행되냐? 아니었죠. 두 개 다른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서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화면을 볼게요. 자, 먼저 PC로 노출됐을 때는요 파워 상품 광고 5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먼저 둘러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상품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품군은요 첫 번째 파란색만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파워 상품 광고하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란 광고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은 별표를 할게요. 빨간색 이렇게 2개를 별표로 하고, 자, 파란색의 광고 상품은 이거를 CPP 광고라 그래요. CPP 광고. 이 CPP 광고는 마지막 이 P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리어드라는 영문의 약자입니다. 즉 cost per period, 기간당 과금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용어예요. 다른 말로 G마켓은 24시간 기준으로 과금되는 방식을 운용하는 광고 방식을 이름을 CPP 광고라고 하고요. 광고의 이름은 파워 상품 광고,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광고 상품이에요. 근데 오늘의 상품이에요는 사실은 고객분들이 쇼핑몰 내에서 보실 때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보여지겠지만, 우리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구매할 때는 플러스 광고라고 하는 상품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빨간색으로 노출했던 광고들이 있었죠.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광고와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는 광고였습니다. 네, 이 광고 상품은 CPC 광고라고 불러요. CPC 광고는 cost per 클릭이라고 해서 클릭당 광고비를 과금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고 용어예요. 즉, 고객분이 노출된 상품을 클릭해서 그 상품 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순간,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노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고객분들이 클릭하셨죠. 그때 내가 광고비를 충전해 놓은 판매 예치금 비용에서
클릭당 정해져 있는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고객님이 만약에 10분이 그 상품을 클릭해서 봤다라고 하면요, 만약 1클릭당 100원이라고 하는 과금 금액이었다면 곱하기 10 해서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과금되는 방식이 CPC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이름은 지마켓은 파워클릭이라고 광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광고 상품의 이름은 일반적인 파워클릭이 맞는데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광고 상품은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광고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광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이트 광고라고 그래요. 파워클릭 그리고 파워클릭 라이트. PC로 보면은 지마켓과 옥션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먼저 CPP 광고인 파워 상품 나오고,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파워 클릭 광고 상품 나오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또 CPP 광고, 그 다음에 CPC인 파워 클릭 라이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이 지마켓과 옥션, 그리고 우리 옆 동네 11번가나 또는 여러 마켓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오픈마켓인 지마켓 옥션은 이처럼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 거는 CPP 광고와 CPC 광고, 이 두 가지 광고 방식을 채택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모바일이죠. 모바일 화면을 좀 볼 건데, 모바일은 가장 먼저 나오는 빨간색, 아까 빨간색 보였죠 여러분? 빨간색, 네 맞습니다. 파워클릭 광고였죠. 그래서 파워클릭 노출되고 나서 그다음에 파워클릭 라이트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클릭이 먼저 나오는 게 이처럼 CPC 광고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플러스 광고 6구자가 노출이 됩니다. 옥션도 동일한 구조를 채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상품들, 주목할 만한 상품들, 그리고 일반 상품들 순이에요. 여기서 녹색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까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포커스 상품이라고 칭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덕주 실장님하고 공부 많이 하셨죠? 어떤 걸 공부하셨냐면, 마켓 내에서 부가 서비스인 포커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포커스는 랭크에 영향을 끼친 상품들이 포커스 적용이 된 상품으로 노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노출된 상품 중에서 포커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제가 한번 이거는 쇼핑몰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휴대폰 케이스. 네, 보시다시피 휴대폰 케이스 검색이 되고 나서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파워클릭 8개 상품, 그리고 파워클릭 8개가 끝나고 라이트라고 하는 파워클릭 동생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파워클릭 동생 같은 이런 라이트 상품, 내 이름은 파워클릭 라이트입니다. 우리 판매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보다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해서 이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광고 상품인데, 이 광고 상품은 파워클릭의 8개가 끝나고 9등부터 16등까지 노출되는 라이트 광고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내릴까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나온다 그랬죠? 6개 상품이에요. 이게 CPP 광고 24시간 노출할 때 우리가 얼마라고 하는 그 금액을 그 전일 기준으로 입찰해서 낙찰 받으신 분들이 순차적으로 순위받게 노출되시는 상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상품, 입고된 상품, 3PL 입고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크롤 내려볼게요. 주목할 만한 상품, 이 상품이 뭐다? 포커스 등록한 상품들이다. 이 포커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일반 상품을 등록하고요, ESN 플러스의 일반 상품의 상품 관리 가셔갖고 내가 포커스 전시를 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고 하시면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에 포커스 전시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기간별, 일주일이냐 2주에 맞게 금액을 쿠폰 달듯이 덜어 적용해 주시면 포커스 적용 상품으로 진열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마켓에
순위 랭크에 맞게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내려도 일반 상품은 없죠. 원래는 일반 상품이 있는 게 맞지만 워낙에 포커스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포커스가 다 노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상품이 노출되는 게 일반적인 광고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채팅을 잠깐 볼까요? 많은 글이 좀 올라와서요. 채팅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니공주다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농님이 클릭당 광고비 빠져나감. 맞습니다. 클릭당 광고비가 빠져나가고요. 이 광고비는 제가 내일 모레까지 파워클릭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파워클릭은 시작 입찰가가 90원 보통, 그러니까 1클릭에 90원 이상 금액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클릭당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슬기로운 초보생활님, 화요일은 도미노 피자 포장 50%, 40% 할인한 날이라고요? 저는 사실 M카드 쓰는데 50%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냥 깨알 자랑 해봤습니다. 김덕주 실장님께서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농림님, 파워클릭 라이트 맞습니다. 네, 파워클릭 다음에 나오는 게 라이트 광고였고요. 이왕이면 안녕하세요님. 네, 그 다음에 김덕주 강사님께서 또 이농님 오늘 컨디션 좋네요 라고 해주셨고, 내려가 볼까요? 쭈루루루. 네, 질문은 올라온 거 따로 없죠. 주기자가 누구신가요? 네, 주기자가 누구죠? 잠깐만요. 아, 우리 주 매니저님이 주기자시군요. 네,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주 매니저님께서 우리 주기자로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키워드 광고, 그럼 무슨 키워드로 광고를 해야 하나? 두 번째, 광고를 하면 정말 잘 팔릴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광고하면 진짜 잘 팔릴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광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해보더라도 파악하지 않으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했을 때 어떻게 광고비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측정하는 이런 광고 효율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필수라고 해서 광고 매출 집계표 작성하기 해서, 매번 제가 광고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광고를 집행을 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면 반드시 광고를 집행 후에 집계를 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광고 집계표 작성하는 방법까지 좀 가르쳐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 무슨 키워드를 광고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키워드를 쭉 정리해놨는데 이 키워드는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으세요. 어디서 보이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초보 판매자님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마켓 사이트부터 시작할게요. 지마켓 사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그인 한 상태로 오셔도 되고요. 로그인 안 된 상태에서도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쭉 내릴게요. 쭉 내리면 판매자 서비스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5개 메뉴로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메뉴가 우리 교육센터고요. 자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네 번째, 판매자 광고샵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최근에 AI 매출업 광고라고 해서 파워클릭 광고 집행하는 지마켓 광고 센터 내에서 AI 매출업 광고라는 걸 오픈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매출업 광고하고 그 다음에 파워클릭을 서로 장단점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자, 먼저 우리는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되게 작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파워클릭 광고 입찰. 들어가신 다음에 파워클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업 광고가 이거예요. AI 매출업 광고. 지금은 파워클릭에서 키워드라는 메뉴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온 이유는 과연 나는 무슨 키워드로 광고를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떤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가장 급상승되는 키워드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인기 키워드 기준에서 또는 시즌별 키워드 기준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즌별 키워드에서 찾아볼 건데 시즌별 키워드들에 들어가서 G마켓 먼저 볼게요. G마켓 선택. 그리고 월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마켓 기준으로 검색창에 검색되고 되었던이라고 해도 되겠죠? 4월 한 달 동안이니까요. G마켓 검색창에 4월 한 달 동안 검색했던 상위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가 나와요. 가장 또 핫한 키워드인 클록스, 포켓몬빵. 저도 한번 줄 서본 적은 있는데요. 여러분들 포켓몬빵 드셔보셨나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또 이 얘기를 해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좀 지연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썰을 좀 풀어보자면 포켓몬빵을 제가 줄 서서 한 30분을 줄 서서 2개를 샀습니다. 거기에 이제 1인당 하나만 살 수 있는 게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홈땡땡에서 제가 포켓몬빵을 샀는데요. 1인당 하나만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앞에 초등학생들이 막 한 20명 정도가 줄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살 때 사실 제 애기를 제가 안고 갔었어요. 저 애기가 이제 돌 갑진한 애기인데 제가 그래서 2개를 딱 샀습니다. 왜냐면 애기랑 저랑 하나씩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왜 저 아저씨는 왜 2개냐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애기들한테. 우리 애기가 있지 않니? 그래서 저는 빵을 2개를 샀던 경험이 있네요. 네. 자, 지금 랭크의 2위가 포켓몬 빵이었고요. 3위는 나이키 운동화. 역시 나이키 운동화가 인기가 계속 달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등록해볼 키워드는 뭐였냐면 조금 스크롤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좀 떨어졌네요. 반팔티 키워드예요. 반팔티. 이 반팔티 키워드를 보니까 지난 3월달 기준으로 4월달 한 달 동안의 전체 조회수가 200 이상 상승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반팔티 키워드가요. 주간 키워드로 보면 제가 주간으로 바꿔볼게요. 주간 키워드로 검색하기. G마켓의 주간이고요. 또 반팔티 키워드 볼까요? 최근 주간 동안을 보니까 요거는 제가 컨트롤 F에서 찾아볼게요. 반팔티 이렇게. 반팔티에 여기 나타나나요? 반팔티가 주간의 키워드 검색이 안 됐나요? 잠시만요. 반팔티를 제가 아예 써볼게요. 주간 키워드로 반팔티. 역시 조회수까지 14,000 조회수 이상이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팔티 키워드를 볼 건데 아까 우리 보셨을 때 시즌별 키워드의 월간에서요. 검색하기 이렇게 눌러보면 반팔티를 지우고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반팔티 키워드가 아까 보신 것처럼 33등 랭크가 됐었는데 반팔티라고 하는 키워드는 좀 조회수하고 그리고 증감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보면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면은 이 반팔티 키워드를 이렇게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지난 주차가 22년에 20주차예요. 상승되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월별로만 판단을 해보자면 3월에서 4월까지는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5월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죠. 그런데 작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5월에서 6월 갈 때 어땠나요? 곤두박질 치는 거 보이시죠? 그 얘기인 즉슨 4월에서 5월까지는 괜찮으나 특히나 2월부터 3, 4, 5월까지는 상승되는 이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5월에서 6월 갈 때 작년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팔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시연을 해드리면서 반팔티 광고 키워드 다는 법, 그리고 광고에 노출하고 경쟁사들이 얼마나 파는지를 좀 볼 건데, 지금 이 영상 보고 시작한다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반팔티를 G마켓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 G마켓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모바일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모바일 G마켓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그러면 이 반팔티가 그렇게 지금 4월에서 5월까지는 핫한 키워드라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팔티가 나왔고 내려가 볼게요. 자, 파워클릭 상품은 이렇게 8개고요. 라이트도 8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광고 상품명, 즉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로 노출을 해볼 건데, 이미 노출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상품명은 단 하루 20%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작성하신 분 이분하고요. 스프링 브랜드로 판매하시는 분, 그리고 3+1, 3+1, 이거 여러분들 혹시 3+1이라고 하면 몇 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 어제도 전화 받았는데 저는 4+1으로 상품을 파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 구매하고 5개가 왜 안 왔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오해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 상품까지 해서 하나, 둘, 세 개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G마켓은 누적 구매 수량이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세 분의 상품을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캡처해 놓은 걸 보면은 네, 요겁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다시피 아까 노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바뀐 분은 두 번째 분만 바뀌었고, 바뀐 이유는 있죠? 네. 두 번째 브랜드 상품이었던 상품은 지금 오늘의 상품이에요 광고 노출을 안 한 거야. 그 전에 노출됐던 상품이 이 상품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은 그대로 광고 노출을 하고 계셨고, 세 번째도 동일하게 노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매자 수가 표현이 된다 그랬죠. 구매자 건수가 표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판매 상품을 좀 보자면, 첫 번째 판매 상품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누적 구매 숫자가 57,530건이었고요. 지금 증가된 걸로 최신 현재로 방영을 한 거 보면은 네, 58,462건이에요. 자, 즉 제가 아까 캡처한 건 19일에 캡처한 이미지고요. 지금 현 시간으로 보니까 증가된 개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19일날 캡처했던 개수는 57,530건이셨고, 그 다음에 현 시간으로 보니까 58,462건이에요. 제가 빼보니까요, 차액은 932입니다. 932. 그러면 제가 19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24일이죠. 5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나누기 5를 해보니까요, 자, 하루에 180개 정도 나간 상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품이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이 판매 상품 거 볼까요? 자, 동일한 계산 방식입니다. 지난 19일 날 10만 6,434건이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0만 6,684 빼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250개의 차익이 남습니다. 이거를 제가 5일로 나누기를 해볼게요. 19일날 캡처한 거니까 지금 5일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50개 정도 팔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판매량은 요 판매 상품이 좀 판매량이 그나마 좀 많았고요. 그리고 현 시간 기준으로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광고 상품 노출이 1등으로 순위를 입찰하셔서 그 다음에 노출된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광고 상품이 과연 얼마 정도 광고비가 소진될까요? 볼까요? 자, 보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PC로 돌아와서요, 스크롤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판매자 서비스, 그리고 판매자 광고샵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장표를 링크를 좀 달라고 하셔갖고요. 제가 요 링크는 지금 좀 드릴까요? 잠시만요. 웹하드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화면은 제 얼굴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제 얼굴로 잠깐 바꿔놓을게요. 오늘 교육 받으셨던 이 강의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PDF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갖고 연습하시거나 광고 또 시행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장표를 찾아야 돼요. 잠깐만요. 구디즈님이 달라고 하셨어요? 잠깐만. 오늘 교육이 잠깐만요. 그제 아직 안 올려놨어요. 올려놔야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잠깐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네. 오늘 날짜로 올려드릴게요. 2022년 24일, 5월 24일.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가득해요. 잠깐만요. 파일이 저장이 안 되네요. 24일. 오케이, 좋습니다. 링크 생성을 지금 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 있죠, 여러분.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잠깐만요. 슬러시가 들어가 있네. 네, 요건 지우고 뒤에 거 받으시면 돼요. 뒤에 걸로. 네. 그러면 강의 PDF 파일로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드린 거니까 수업 끝나고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드리고 그냥 저장만 해놓고 안 꺼내보시면 미워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오늘 반팔티라는 상품을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그 반팔티 상품의 모바일 플러스라고 하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구자의 1등, 2등, 3등에 노출한 분들을 봤는데 2등 판매 상품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캡처했던 분하고 좀 달라졌죠. 달라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광고 상품을 입찰하고 낙찰 받으셨던 분이 B 상품 판매 상품이셨는데 지금 현재 상품은 바뀌었어요. 왜? 다른 판매자가 그 자리를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매일 그 자리의 주인은 바뀝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죠. 그것처럼 내가 그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광고를 집행하는 그 당일날 17시 50분까지 뭘 해야 되냐?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G마켓에 하단에 보셔서 판매자 광고샵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워클릭 광고 입찰을 본 이유는 키워드를 뽑으려고 하는 거였던 거고요. 가장 현재 G마켓 내에서 검색이 많았던 키워드와 랭크를 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워클릭이라는 CPC 광고를 집행할 때 쓰는 광고 채널이에요. 자, 지금은 모바일 플러스, 즉 CPP라고 하는 하루씩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광고, 즉 G마켓 광고 입찰입니다. 원래는 이 광고만 있었어요. G마켓이요. 그 이후에 CPC라는 광고가 MB스타라고 하는 이 대행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아예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은 요거 먼저 좀 설명드리고 내일 모레 파워클릭까지 연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G마켓 광고 입찰 들어오시면 검색 광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카테고리,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 이 모바일 광고는 검색 광고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광고, 기타 광고. 최근에 이 메인 광고와 이 기타 광고에서 일부 분들이 조금 광고 서비스를 없앴던, 삭제된 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인 광고나 기타 광고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검색 광고를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한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을 합니다. 반팔티.
검색 조회하기 버튼이죠. 누르면 광고 용어가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키워드 플러스라고 돼 있죠. 이건 뭐야? 파워 상품, 이건 뭐야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고객분들이 이해하시는, 즉 고객분들이 보게 되는 거는 오늘의 상품이에요의 PC 버전, 그리고 키워드 파워 상품은 아까 PC에만 노출됐던 파워 상품 광고 상품들, 모바일 플러스 검색이 모바일에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입니다. 지금 우리 뭐 할 거예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모바일 버전, 즉 모바일 플러스 검색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시 현황과 입찰 현황이라고 하는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죠. 자, 여기는 이제 경매 슬롯인데 이 경매 슬롯을 쉽게 말해서 입찰하는 방식의 금액을 넣어놓고 낙찰되면 그 낙찰된 게 여러분들의 순위에 합당하다라고 하시면 그 순위에 맞게 그 날 20시부터 노출되는 형태예요. 전시 현황은 이미 어제 기준에서 17시 50분에 입찰 마감이 끝나고 20시부터 노출된 상품들의 판매자가 입찰해서 낙찰받았던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등이라는 이 1등 상품 22,000원이 누구였냐면 모바일로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분이세요. 자, 이분의 이름을 제가 클릭해서 보진 않을게요. 상품명이 단하루라고 할게요. 단하루라고 하는 상품 판매자님이 22,000원에 24시간, 즉 지마켓 기준으로 17시 50분부터 그 다음날 17시 50분까지 노출하는 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시는 이분이 지금 21,500원에 입찰하셔서 낙찰받은 다음에 24시간이 이분 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3 플러스 1.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21,500원인데 그러면 대용차장님 왜 21,500원과 3등이 21,500원이 2등과 3등이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순서는 입찰을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 금액을 입찰해도 입찰 시간에 따라서 입찰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2등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21,500원이었던 이 3등 판매자님은 100원을 베팅을 다시 100원을 올려서 입찰을 하시면 2등으로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입찰이 돼서 낙찰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입찰 현황을 보면 지금 오늘도 17시 50분까지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약에 상품을 입찰한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볼게요. 상품 선택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상품명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는요, 이 밑으로 상품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품명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반팔티는 제가 판매하지 않으니까 자, 그냥 상품 번호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판매 중인 쇼파 커버 상품이 나타났죠? 체크해서 선택하기. 자, 지금같이 저 같은 경우는 반팔티 키워드를 쇼파 커버로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시연해드리려고 제가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팔티를 판다라고 하시면 반팔티 관련 상품, 그러니까 반팔티여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찰 기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입찰 기간은 1일부터 180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입찰 기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입찰 기간은 광고가 진행되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입찰을 거는 자동으로 걸어줄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3일로 선택하면 오늘 제가
17,600원을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도 17,600원이 3일 동안 이렇게 연속해서 걸어지는 거예요. 물론 입찰했다고 해서 100% 낙찰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금액으로 순위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낙찰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찰 기간은 1일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입찰 현황에 보면은 1등이 21,600원이고 지금 6등까지 낙찰 예정인데요. 17,500원이 6등이죠. 그럼 저는 100원 이상, 즉 17,600원 혹은 1등까지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21,700원, 즉 100원 이상을 입찰 금액으로 입력을 하고 입찰 신청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 최고가 자동 입찰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물음표를 이렇게 마우스를 뚝 눌러보면 쭉 블라블라 설명이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늘 반팔티 1등을 해야겠다. 그리고 1등 하기 위해서는 한 5만원까지 하루에 광고비로 사용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다가 최고가의 5만원 혹은 내가 오늘 낼 수 있는 희망 금액, 최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등 금액에 100원을 올린 21,700원을 입력을 하고요. 입찰 신청을 버튼을 누르면 최고가 자동 입찰 금액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인 버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확대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3만원까지 내 의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고가 자동 입찰에 3만원이라고 입력을 했고 지금 현재 21,700원의 입찰 금액이 1등으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방금 2등 상품이 2등 판매자님이 내가 지금 1등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희망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다. 이분이 기분이 나빠했겠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100원을 올린다 이거예요. 21,800원을 올렸다. 그럼 저는 제가 건들지 않아도요 3만원까지 내 의향이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만약에 2등분이 올렸던 금액보다 또 100원이 자동으로 입찰되는 시스템을 최고가 자동 입찰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 10만원을 올려놓고 입찰을 걸잖아요. 근데 만약에 2등분도 만약에 이분이 10만원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10만원 또는 10만 100원 이런 식으로 최고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제가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설날이나 명절이나 또는 꼭 필요할 시즌 때쯤에 1등, 2등을 탈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좀 왔네요. 질문을 좀 볼까요? HS님께서 구매자 수는 결제 배송 정상 중에 어떤 기준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질문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 모바일로 이렇게 보면 판매자님들이 등록한 상품 중에서 이렇게 구매자 수가 이렇게 잡혀요. 근데 이 구매자 수는 누적 구매 건수 기준이고요. 이건 결제가 이루어지면 500 예를 들어서 58,462건이잖아요. 그럼 결제가 딱 이루어지면 이게 3으로 바뀌어요. 또는 4, 5 이렇게 바뀝니다. 대신 고객이 환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차감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제 기준으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실 게 그러면 고객분들이 교환 반품하면 차감되나요? 예, 차감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취소도 가능하죠? 네, 취소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입찰을 한번 걸었고요. 그럼 저는 지금 잘못된 입찰이잖아요. 슈퍼커버인데 왜 반팔티로 걸어? 네, 그쵸? 제가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지마켓 마케팅 센터 메인으로 오셔갖고요. 스크롤 조금 내려보면은 지금 입찰 중 3건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 보기 버튼 이렇게 눌러요. 그럼 제가 그 이전에 걸어놨던 오토바이 용품이나 인덕션 보호 매트, 오늘 지금 등록했던 반팔티는 이거 제가 캔슬해야 돼요.
체크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입찰 취소라는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해서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처럼 뭐 연습하는 구매는 또는 테스트로 하는 구매는요, 입찰 마감 1시간 전에까지만 취소가 돼요. 1시간이 다다라서 여러분들이 취소한다라고 하거나 금액을 낮게 편성하려고 하는 거는 되진 않아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뭐 1분 뒤에 마감 치어야 되는데 17시 50분이 땅 치는데 어떤 분이 내가 무리하게 1등을 한다고 10만 원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2등분하고 3등, 4등분이 그 1등을 따라가기 위해서 막 상위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1등분이 나는 그럼 광고 안 해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분 때문에 광고비만 상향 조정됐죠. 이러한 부정 입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전까지는 취소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1시간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요, 또는 광고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이유가 되면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금액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 덕주 실장님이 쭉 댓글로 여러분들 안내를 좀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구매가 계속 누적되는 게 아니라 1일 24개로 1회 계산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24개 기준으로 나눠서 1회 계산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최근 입금자 수 및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잠깐만요. 아까 여러분들 교환 올려드리면서 화면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최근에 질문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셨냐면, 네, 어떤 질문이었냐면 광고는 언제 입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내에서 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벤트 퀴즈는, 그럼 광고는 입찰 설정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벤트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벤트 퀴즈는, 그럼 여러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G마켓 키워드 광고 입찰을 걸어놔야 될까요? 마감 시간이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에는 매번 이제 마감 시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럼 언제부터 내가 광고를 달 수 있고 언제까지 입찰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G마켓 검색 광고, 즉 키워드 광고를 입찰해야 되냐, 이게 오늘의 이벤트 퀴즈여서 아마도 정확하게 맞추신 분 한 분 나올 것 같은데 그분께만 광고성 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지금 정답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몇 시부터 17시 50분까지입니다. G마켓 검색 광고 입찰 마감 시간은 17시 50분이에요. 말씀드렸어요. 그럼 언제부턴가? 오,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네, 역시 제가 한 분 이상은 올라오실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중원K님께서 전날 8시부터 당일 5시 50분까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내일부터 광고를 집행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광고 입찰 마감 시간이 17시 50분이잖아요. 그러면 20시부터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운 광고가 입찰이 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네, 전일 20시, 즉 8시부터 그 다음날 17시 50분까지는 내가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죠. 그래서 중원K님이 가장 먼저 맞춰주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스네스님 조금 아쉬워요. 늦게 올려주셔갖고요. 네, 나머지 분들도 조금 헷갈리셨는데,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이제 앞으로 틀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7시 50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럼 언제부터냐면 그 전일 20시부터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는 16시 50분까지, 똑같이 20시부터 16시 50분까지 입찰 기간 시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우리 채널에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광고는 그럼 언제 입찰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던 건데 조상님 안 오셨죠? 조상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예요. 네, 조상님께서. 저희 조상은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CPP 광고의 입찰 절차고요. 그리고 CPC 광고의 입찰 절차예요. 아까 제가 한번 시연해드린 것처럼 CPP는 광고 선택하시고 입찰을 하시는데, 자, 이 시간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키워드, 카테고리, 메인, 그리고 키워드 광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키워드 광고. 카테고리, 메인, 키워드 광고야. 그래서 50분에 입찰 마감이 되기 때문에 20시부터 17시 50분, 그리고 옥션은 16시 50분까지는 입찰을 해주시고, 낙찰되는 시간은 낙찰이 되고 나서 바로 노출되진 않고요.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20시부터 20시부터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옥션은요, 자정, 즉 00시부터 오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4시간 노출됩니다. 그리고 광고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제가 이 광고 결과는 리포트로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광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CPC는 이번 주 목요일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를 집행했다고 하시면 마지막 광고 매출 집계표를 작성해 보러 가야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표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표를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드리긴 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제가 드린 거 쓸 필요는 없고요. 엑셀 다 사용하실 줄 아시잖아요. 엑셀이 어디가 있나요?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엑셀이 이렇게 있으면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세요. 진짜 쉽거든요. 뭐 첫 번째는 뭐 순번이겠죠, 여러분. 순번. 그리고 날짜이겠죠. 그리고 광고 구자. 이렇게 제가 볼게요. 키워드. 만약에 반팔티라는 키워드였다. 광고 구자는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 구자였고요. 오늘 광고를 집행을 했다. 그러면 2022년 5월 24일 순번을 1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광고비가 있었죠. 오늘 광고비, 입찰 광고비는 21,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게 24시간 동안 팔린 판매 수량을 체크해 주세요. 물론 광고로 인해서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광고를 적용한 지마켓의 판매 형태가 올바른 판매 형태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24일, 즉 내일쯤 돼야지 판단이 되겠지만 내일 돼서 판매 수량이 만약에 10개였다 라고 칭해 볼게요. 그럼 개당 마진을 체크했을 때 반팔티 한 장에 내가 마켓 수수료 떼고 5,000원 정도 마진을 보더라 라고 체크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그럼 다음에 총 마진이라고 해서 엑셀에서는 계산을 넣을 수가 있죠. 계산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퀄 마진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선택을 할게요. 엔터. 그러면 5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2열에다가 뭘 쓸 거냐면 제2열에다가는 광고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광고비 제외된 금액, 즉 나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이 수익은 광고 대비 수익입니다. 이퀄 마진 금액에서 빼기 얼마 빼야 돼요? 21,700원 빼야 되잖아요. 광고 이날 사용한 거니까요. 선택을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쁘게 표로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요렇게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 네, 이뻐졌어요? 네, 이 상태에서 자, 날짜를 일주일만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4일부터 일주일까지 해서 자, 요렇게 30일까지 볼까요? 30일 일주일인가요? 네,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순번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동일하게 모바일 플러스의 반팔티 광고를 했고요.
광고비는 21,700원인데 물론 경쟁 판매자가 1등, 2등을 막 순차적으로 업시키기 때문에 이게 8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2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비가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막 3만원 된다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한 2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들어요. 이제 여름도 되고 하니까요. 자, 21,0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이 상태. 그리고 그 다음날 매번 카운트 하셔갖고 내가 팔린 개수를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제가 한꺼번에 쓰지만 여러분들은 광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퇴근 전에 매번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딱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진은 바뀌진 않겠죠. 물론 판매가가 조금 떨어지면 마진도 바뀌겠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평균 5,000원이라고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마진 금액도 동일하게 계산식 그대로 넣을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익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지금 매일마다 개별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판매되는 개수가 적은 경우도 있겠죠. 뭐 5개, 뭐 1개 팔린 가능성도 있고요. 2개 팔았다, 뭐 10개 팔았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마이너스 기준들이 생기다 보니까 썸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퀄 썸 함수를 넣어서 한번 합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7,9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광고비가 얼마였냐면 일주일 동안 사용한 152,900원에서 내가 총 마진 금액은 요 정도는 마진이 있었는데 광고비를 떼고 나의 수익을 보니까 뭐예요? 자, 총 마진 금액이 145,000원이었는데 광고비를 빼고 보니까 마이너스더라. 그러면 반팔티에 대한 그 순위는 유지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방식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모바일 플러스 반팔티를 운영한 결과 이렇게 판매된 개수가 증가가 됐고 나한테는 도움이 됐다라고 뭐가 판단이 된다? 수익이 판단이 된다. 30만 원이. 그러면 이 판매 형태의 구조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더라. 근데 이거를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지난번에 경쟁사 분석을 해서 그 경쟁사가 판매되는 광고비의 형태와 금액과 그리고 그분의 판매된 증가 개수들 아까 보니까 하루에 180개 팔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광고비 2만 원 퉁치고 나한테 이익이 당연히 있겠죠. 그분은 아까 보셨던 1등, 2등, 3등은 아마 다 이익이 됐을 구조일 거예요. 하지만 그 상품이 나랑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팔티를 등록을 해서 광고 키워드 중에 모바일, 즉 G마켓 모바일 상위 랭크 순위 17등에 노출되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로 집행을 하고 싶다. 하루에 얼마? 21,700원 이 정도 금액이 매일매일 사용될 텐데 내가 얼마나 팔아야 되냐. 내가 개당 마진 5,000원이라고 하면 아까 보니까 개당 마진 5,000원이었을 때 대략 하루에 잠깐만요. 4개 정도? 안 돼요. 5개니까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팔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4.4개 이상은 파셔야지만 광고 21,700원을 투여했을 때 2,000원 정도의 이익은 생기더라. 뭐 이거보다 더 많이 팔아야겠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